오늘이 벌써 1월 20일입니다. 스위스로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풍경이 너무 이쁘죠? 아름답고, 딱 포인트가 이 집이에요. 집이고, 색상은 주황빛과 이 초록과 이 바위, 이렇게 거의 3색, 4색밖에 안 돼요. 하늘이나 파란색 계열이다 보면 되고, 파란색과 이 바다하고 같기 때문에 바다는 살짝 녹빛으로 하면 구별하기가 좋을 거고요. 지금 얘를 부각하기 위해서 파랑을 진하게 해도 되는데, 이제 선택하시면서 구름을 어느 부분에다가 조금 더 여유롭게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스케치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조금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더 풍성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림을 그리실 때 조금 액세서리 역할도 되는데, 여기에 컬러가 조금 들어간 부분을 조금 더 화사하게 해줬을 때는 그림 자체를 화사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나중에 이제 색깔 할 때도 알려드리겠지만, 하나, 둘, 세 개가 같죠? 그러면 어느 게 강하게 해줄 것이냐, 주제하고 맞닿는 부분, 얘를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안에서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프린터가 조금 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강약이 이제 심하죠.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를 막 진하게 하게 돼요. 그러면 무거운 효과는 나지만 덩어리감의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는 반사광의 부분, 그래서 오히려 푸른빛이 됐던 이 밤색에 반대되는 색상을 넣어주면 쑥 들어가는 깊이감과 이 무게감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녹색깔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얘하고 얘가 지금 사진상으로나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 흐려요. 근데 이제 그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얘네들 흐리게 하고 얘를 진하게 하셔도 괜찮고, 아무 변화가 뭐 꼭 그대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녹색깔을 익은 색깔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푸르게 초록빛을 더 강화하셔도 좋고, 단 여기서도 이만큼 어두워지는 부분을 조금 반사광 처리를 해준다면 좀 더 풍성한 효과도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색 변화를 많이 줄 수가 있다. 뭐 그림을 하는 사람마다 그냥 3단계로 해서 깔끔하게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단순하게 한다면. 근데 제가 평상시 그리는 방법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면 그걸 다 다루는 방법들이고, 1, 2, 3단계로 나눠주세요. 어두운 부분 체크해주세요 하면 그림을 1월에 그리나 6월에 그리나 12월에 그리나 같은 스타일로밖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색감 자체를 풍부한 색깔로 연습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늘하고 지금 물하고 구별을 할 때 요 사이에 산이 있지요? 산이 있는데 색깔이 거의 블루 계열, 파란색 계열인데 조금은 달라요. 그렇지만 일부러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랏빛을 넣으셔도 좋고, 아예 뭐 초록빛을 살짝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냥 보이면 이 회색빛에서 약간 보랏빛 조금 섞거나 이렇게 변화는 줄 수 있지만, 이 안에서만 변화를 줄 수가 있으니까 아예 내가 색깔을 쓰고 싶은 색깔을 넣으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세히 보면은 얘도 사람이고, 또 여기 있는 것도 사람이고, 저 뒤에 있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화면에 이제 확대해야 보이는 거고, 여기서는 얘네들이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월요 클래스를 하는 의미가 해외 풍경도 그려보자 라면서 이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니까, 얘네들은 빼주고 컬러감과 구도적인 거, 가로로 길쭉하게 있고, 직육면체가 집이 하나가 있고 하나에 덩어리가 있고 색상이 있고, 이런 의미로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포인트로 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선이에요. 선이 몇 개가 없는데 이 구조적으로는 되게 역동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여기에는 하얀 펜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는 검은 펜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검은 펜으로 하셔도 괜찮고, 약간 출렁이면서 이런 걸 이제 운동감과 그림 안에서의 역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스케치를 아까 해놨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강약이 있는데, 제가 어두워지는 부분에다가 일부러 명암을 살짝 넣었어요.
이게 펜 드로잉을 하려고 펜을 스케치를 했지만 이제 그냥 수채화로 연필로 하고 수채화로만 할 거야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빛이 많아요. 그런데 그림에다가는 제가 뒤쪽에다가 살짝 어두운 효과를 줬죠. 색칠할 때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아차 여기를 내가 조금 더 어둡게 하면서 색 변화를 줘야지 이게 마음의 계획이 넣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살짝 명암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얀 건물이니까 하얀 건물을 최대한 하얗게 남기려고 표현을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겠죠. 그러면은 하얗게 미색으로 남기고 이 선을 그릴 때 하얀 건물이라서 특히 더 살살살 그리시는 게 좋아요. 진하게 하면 나도 모르게 색깔을 넣거나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지는 그 심리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하얗게 하는 건물들은 스케치 자체도 흐리고,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색감들이 조금씩 흐려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위쪽에서 내려가면서는 좀 흐려지게 끝에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없어져도 괜찮아요. 물체들이 밑에는 흐려져도 괜찮아요. 단 어두워지는 꺾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스케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조그만 부분들을 볼 때 아 저기에 문짝이 뭐가 있어 이런 의미보다 이 안에서도 조금씩의 한번 하실 때 색 변화를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제 그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채색 들어갑니다. 자, 하늘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리게 내려갈 것인지 밑에서부터 해서 위로 변화를 줄 것인지 구름을 어디다 넣을 것인지 이제 하면서 설레이시면 돼요. 제가 이 가운데 쪽을 밝게 하고 위쪽을 흐린 게 아니고 이제 좀 색감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하늘을 다 물로 적시지 않으셔도 돼요. 앞쪽만 물로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그때 그날에 따라서 파란색 계열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 항상 일정한 그림은 자기 스스로의 매너리즘이라고 할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똑같은 그림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런 것보다 조금 그때 색감이나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구름도 그렇죠. 뭉게구름도 있고 더 흡수되는 것처럼 표현이 쑥 들어가는 효과를 줄 수도 있고, 그림에 따라 일부러 내가 오늘은 어떤 걸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즐거움이 되실 거고요. 자, 요럴 때 물이 있었을 때 요 뒤로 쭉 흘러가게 하면 퍼짐이 더 고와져요. 그림을 번짐을 얼룩얼룩 하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일부러 깊숙하게 스며드는 그림의 효과를 주려면 또 비벼가면서 종이의 흡수를 많이 시키는 그림으로 효과를 내시면 돼요. 자, 요만큼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파란 계열을 다른 색깔을 밑에다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파란 계열을 이렇게 섞으셔도 괜찮죠. 꼭 하나 정하셔서 그대로만 하는 것보다 그게 저도 하면서 자꾸 즐거움을 더 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좀 마음에 들었네? 그럼 다른 색깔로 또 추가해서 여기도 해볼까? 생각도 들고, 지붕 주변을 하얗게 남기지 않도록, 일부러 남긴 것과 우연찮게 남기는 것들은 보면 이제 확연히 다른데, 하다 보면 남는 것은 빈틈을 남길 수가 있어서 여백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미완성에 가까운 느낌을 주니까 그걸 체크 잘 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여기도 색깔이 이쁜데 여기다가 물방울을 살짝 해볼까 생각도 들어요. 그럼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의도는 했지만 그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지금처럼 끝에 만약에 물이 고여 있다면 쭉 빼주셔야 돼요. 나중에 스케치북의 특성상 끝에가 본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요만큼 이상한 얼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번짐이 아니라 얼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 부분은 정리하실 때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늘과 멀리 있는 산을 할 때 나중에 해야지 하면 경계선이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직전에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속도를 좀 빨리 하면 흡수도가 금방 자연스럽게 섞일 수가 있어요. 너무 천천히 하면 확 번져버리니까 멀리 산이 아니라 하늘이 그냥 이어지는 느낌으로 될 수 있어서 적당히 속도감을 내시면은 그 안에서 산과 하늘의 구분선이 생길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다른 색깔을 넣었어요. 아까 제가 푸른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을 했었죠. 네, 거기에다가 넣으면서도 조금 더 변화를 주는 거예요. 앞쪽인가 뒤쪽인가 어딘가는 변화를 주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물을 칠하면 또 다 경계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 자, 중간에 만약에 내가 이 안에서도 조금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다 하면 조금씩 젖어 있을 때 가능한 것들, 여기 갑자기 또 황토빛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즉흥적인 거예요. 넣어보는 거죠. 요때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색상들이기도 하고, 마른 다음에 해버리면 덧칠이 되는 거예요. 번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묘미들이 수채화의 맛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하늘하고 나무하고 있는데 하늘이 많이 이제 번져 있죠. 이럴 때 자연스러운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 이 분홍빛 같은 라일락 보통 쓰는 색상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지금 바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라서 터치라기보다는 바르는 효과처럼 되는데 밑에다가 했죠. 그러면 반사광 효과도 되고, 위에다가 지금 하늘과 겹치면서 살짝 뒤로 빠지는 느낌처럼 자연스러운 효과를 주는 거고, 점점 이렇게 점처럼 찍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물감량이 많아져야지 덩어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중간중간에 빈틈을 남겼는데 이럴 때는 그 빈틈을 좀 남기면 숨구멍처럼 유지도 될 수 있고, 그림을 조금 더 경쾌한 느낌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반사광과 그 연두빛의 진한 이제 밝은 부분 처리가 됐죠. 이 사이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지 이제 나무의 덩어리감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두움이 너무 많으면 그림 자체가 어두워지니까 어두운 부분은 이 나무 면적에서 조금이라는 걸 말하면 한 10% 정도만 어두움이 있는 게 좋아요. 중간 톤이 많고 밝은 부분이 많아야지 그림에서도 이제 화사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두움이 많으면 닦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어두움을 하실 때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간 톤만 많으면 이제 강약 조절이 없으면 이제 그림이 맹할 수가 있으니까 그림 안에서 변화들을 위해서는 어두움이 어느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할 때 이제 얘네들이 좀 말라가고 있어요. 근데 하늘이 너무 이쁘기도 한데 조금 번짐을 더 하고 싶다. 이럴 때 조금 튀김을 이렇게 수채화의 맛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아까 했으면 확 번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말랐다는 것은 이제 종이 상태를 보면 경험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얘도 말랐기 때문에 지금쯤 물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서는 거고, 자, 물을 너무 생파랑 저것처럼 보이게 하면 그림에서 얘가 주제가 또렷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은 앞쪽만 좀 푸른 계열 해주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거죠. 여기서는 실제로는 여기가 진해요. 근데 앞쪽 얘네들을 주제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앞쪽을 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뒤쪽을 먼저 물로 칠하고 그 다음에 파란 계열도 다른 색상으로 살짝 바꿨고 녹색깔도 넣어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비비고 있어요. 바른다고 하는 느낌하고 비빈다 하고 조금 다른 게 많이 흡수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희끗희끗 남았죠. 이게 일부러 효과가 조금 바다의 물결처럼 거품 그런 게 이제 효과를 내는 것도 되고, 나중에는 다 만약에 칠해졌다면 흰색으로 마무리하실 때 그 효과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하다가 보니까 안 남았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붓의 속도가 있죠. 비비기도 했고 속도도 있고 시간성과 이제 속도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그림 그리면서도 재밌고 내가 경험이 이제 쌓이면 자신감도 당연히 생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물을 많이 지금 칠했어요. 그럼 얘가 물의 효과로 인해서 위로 가면서 번짐을 유도하고
그 또한 자연스럽게 만드는 효과가 되죠. 우리가 물을 쓰는데 건조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구나 물을 그리는데 물같이 그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붓을 앞쪽을 강조한다 해서 앞쪽만 쓰는 게 아니라 바깥쪽까지 같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앞쪽을 어떻게 자꾸 살릴 것이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거칠어졌으면 얘는 그냥 그대로 내비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얘네들이 이렇게 뭐 계단처럼 생겼는데 얘를 그리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그냥 면적이 중요하죠. 이럴 때 저 젖어 있는 색상을 갖고 있지만 흐리게만 해서 싹 비벼주시면 괜찮아요. 그래도 된다 해놓고 나중에 마른 다음에 쿡쿡쿡 누르면 돼요. 얘네들이 지금 번짐을 타고 오죠? 자연스럽죠. 어차피 위에서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 저거 어떻게 다 하냐, 이게 물살이 다 흘리 여기를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거 물, 땅 섞여 있는 부분 그냥 번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뒤쪽도 뭐 사진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지만 앞에만 강조하실 거면 뒤는 그냥 번짐으로 하자. 이렇게 이 안에서도 내가 어디를 살릴 것이고 어디를 죽일 것이고, 죽인다는 게 이제 멀리 빠지게 하는 효과인데 그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림에서 다 똑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른쪽 하다가 물이 조금 말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 물결을 표현을 해주면 선을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물결처럼 살짝 이렇게 휘어진 느낌 선도 그려주고, 다시 한번 닦아낸 거 위에다가 조금 더 진한 걸 하면 조금 더 진한 효과도 낼 수도 있고요. 한번 했다고 해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때 적정하다 생각을 할 때 그 그림 안에서 적정한 거는 이제 그렸을 당시에 색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경험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이론처럼은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경험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젖어 있을 때는 물감량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물감량이 많을 때는 조금 찐득하다 할 정도로, 마르면 흐려지니까 찐득하다 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원하는 색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뒤쪽을 우리가 사진을 보고 제가 드린 걸로 하면 이쪽을 이렇게 흐리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럴 때 자꾸 빼주고, 그리고 이렇게 물결처럼 표현을 할 때 세워서 하시는 게 좋아요. 세워서 붓을 살살살살 끝으로만, 아니면 붓을 얇은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자, 여기 배에서도 보세요. 지금 갈색깔 너무 예쁘죠? 근데 여기서도 밑에를 입체감을 내려면 갈색빛과 다른 색깔, 저거를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하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 갈색 톤처럼 붉은 계열이 있는데 거칠거칠하죠? 꼭 거칠거칠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 효과를 내고 싶으면 물감량이 조금 되직하거나 속도를 내시면 돼요. 되직하게 하거나 속도. 그럼 이렇게 쫙 했더니 거칠어졌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금 응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고난이가 될 건데 그래도 보여드리고,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면 또 다음에 되니까. 자, 지금 요만큼 번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꼭 똑똑똑똑 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조화롭고 하면서 그냥 그거 답고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위에 있는 하얀 선에서도 하얀 선 이제 줄무늬 같은데 안 해도 괜찮죠. 안 해도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파란 선이 한 줄이 있는데 그건 제일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붓끝으로만 잡고 그림자 효과만 내도 그냥 그럴싸해 보여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림자인지 뭔지 무슨 줄무늬는 했어요. 이럴 때 이제 저의 노하우도 될 수 있는데, 붓끝을 쫙 말려가지고 물감을 찍어요. 찍어서 젖어 있는 데다가 살짝씩만 걸쳐주면
그 오래된 효과도 낼 수도 있고 그림 안에서 이제 하면서 그냥 마무리되는 듯한 그냥 자연스러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하면은 재미를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면서 예쁘게 이 그림은 예쁘게 그리고 이 배 소개가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데 그냥 다 밝아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막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딱 봐도 공간이 있죠. 배가 탈 수 있는 사람의 공간 보이진 않지만 그냥 밝게만 돼 있는데 여기를 어둡게 하고 그냥 색상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확 채우기도 하고 그 앞에 있는 물체만 조금 빼서 이렇게 효과를 준다면 배를 더 도드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앞에 배 앞쪽은 일부러 강조하시면 더 좋아요. 이럴 때 물감량을 덩어리를 조금 저는 이제 한 번 더 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좋고 좀 더 세밀하게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잘 보시면 그림자가 강하죠? 이거는 다 바짝 마른 다음에 그림자는 따로 그려주시면 그림자 효과가 나요. 아 저기 그림자 있네 지금 해야지 하면 번져버리니까 그림자 효과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밑에 반사각 부분만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각자 선생님 그림 그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녹색을 찍었는데 여기 있는 색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반사각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을 설명을 할 때는 바위니까 뭐 푸른색도 괜찮아요 이렇게 했죠. 근데 어떤 색도 괜찮은 게 이 위에 있는 색상하고만 다르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를 어둡지만 쑥 들어가는 효과를 내려면 이 바위의 색깔과 조금 다르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 어두움을 같이 가져가셔도 돼요. 나중에 그게 다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구별을 하면서 내가 그리면서 아 여기를 요만큼 덩어리를 내야지 덩어리 효과 내면서 더 멋있게 그려봐야지 이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바위고 거칠고 지금 저렇게 줄무늬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세로 터치를 하면 어색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위 느낌에 지금 붓을 툭툭툭 찍었죠. 좀 찐득하면 좋겠지만 좀 많이 말라있는 상태고 이럴 때 앞에부터 이렇게 칠하면 어색하고 제가 그리면서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쪽에서 앞쪽으로 가면서 살짝 남겨주고 여기서도 밀면서 남겨주고 이 안에서 살짝 다른 색깔을 섞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섞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나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못 보셨을 거예요. 붓을 밀면서 색상을 변화주고 여기 녹색인데 아이고 녹색인데 거기를 칠했네.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자연이니까 앞에를 더 녹색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물을 가지고 이동하고 깔끔하게 그린다는 그림을 하시면 뭐 그 느낌대로 의미가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그림을 확장할 수 있는 스타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 나름의 이유가 아니고 의미가 있게 표현이 되실 거고 요거 지금 이만큼은 제가 나중에 녹색으로 할 거고요.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감량이 찐득하게 해야지 마무리 단계에서도 색감이 남아있다 했었죠. 너무 겁나니까 이거보다 너무 진한가? 너무 흐리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뽀얘져요. 보기보다 조금 강하게 그래야지 그게 선명도가 마무리할 때까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젖어 있는 거를 이제 저는 재밌지만 선생님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시도는 해본다는 거죠. 지금 붓을 밀면서 뒤집어지게 막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서 물을 알고 종이를 알고 붓의 질을 알고 그래서 그림 안에서 각자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그리고 채색만 한다면 그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터치와 색감들을 하다 보면 내가 넣고 싶은 색깔을 이렇게 중간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색깔을 넣어볼까 하면 넣어보는 거고 자꾸 시도하는 그림 그리고 내가 하면서 어머 이런 거 알았네 이거 괜찮은데 다음에 또 써야지 이렇게 좀 스스로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서 그리세요.